오늘 내용 진짜 중요해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언어 능력이 이쪽 길, 또 이쪽 길로 갈리게 되거든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오늘은 언어의 정석 2탄 시간이에요.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 아이의 언어 발달 특성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저번 영상처럼 언어 영역을 세분화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아이가 개월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혹시 놓치고 간 부분이 없는지 한번 체크해 봐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12개월에서 24개월은 우리가 걸음마기라고 불러요. 이 시기 부모님들께서 보게 되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아이가 걷기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아이가 12개월쯤 걷기를 성공하면서 1년이 지나면 굉장히 잘 걷고 잘 뛰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요. 그래서 1년을 돌이켜보면 얘가 언제 이렇게 잘 걷게 됐지? 싶어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본격적으로 눈을 못 떼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특히 아이가 활발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아이가 위험한 행동이나 막 들고 뛰는 행동이 많아지면서 그걸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다 보면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을 간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 시기에 언어 발달이 얼마나 발달하느냐에 따라 향후 행방이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연구들에서 걸음마기 시기 언어 발달이 제일 핵심적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부 영역별로 아이의 언어 발달 특징을 살펴볼게요. 먼저 의문 영역입니다. 의문 영역은 말소리와 관련된 영역이에요. 이 시기에는 아이가 우리나라 말소리 대부분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서 갑자기 어른의 말을 급격하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마치 우리가 아랍어를 처음 듣듯이 쌀라 이렇게 말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엄마 표정이나 목소리 속 감정 이런 걸로 또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 아이의 귀에 말소리가 하나하나 다 떨어져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엄마 혼자 아이한테 그랬지, 맛있지, 까꿍 이랬는데 이 시기부터는 이제 뭔가 대화가 돼요. 돌만 지나도 아이랑 간단한 대화가 된다는 게 엄마 입장에서 엄청나게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중요한 게 어른이 아이에게 짧고 명확한 발음으로 아이랑 대화를 자주 해주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짧은 내용의 책을 많이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아이는 보다 명확하게 발음해서 단어들을 말할 수 있게 되어요. 이 시기 아이들은 우리나라 자음 중 미음, 이응, 비읍, 니은, 디귿, 기역 등으로 시작하는 소리를 어른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자음 중 리을이나 시옷 등의 소리는 정확하게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이 떼떼거리며 말하는 게 굉장히 귀엽습니다. 정리하면 이 시기는 어른의 말을 엄청 많이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기다. 또 전체의 발음은 부정확하지만 엄마랑 본격적으로 초기 대화를 시작하면서 어른이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자음의 소리가 많아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의미 영역입니다. 의미 영역은 뜻이나 개념, 그래서 단어와 매우 관련이 높은 영역이에요. 12개월에서 24개월은 의미 영역이 꽃 피어나는 시기예요. 언어 발달 연구들에서 보면 폭발한다고 그래요. 이때부터 아이들은 진짜 본격적으로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엄마한테 말 걸고 또 혼자서도 놀면서 계속 중얼중얼거리고 그래요. 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막 그걸 혼자서도 연습을 해보고 그걸 쓰고 싶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아이가 너무 시끄럽다? 정상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이가 뜻을 아는 단어가 많아지고 또 그래서 표현하는 단어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예요. 연구에 따르면 18개월 시기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의 수는 50여 개가 된다고 해요. 12개월 때 첫 낱말을 말하게 되는데 6개월이 지나면 그게 하나에서 50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는 낱말의 수는 그것의 2배에서 3배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 급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개월이 되면 아이가 표현할 수 있게 되는 단어의 수는 적게는 100개에서 많게는 300개까지도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의미 영역에서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이가 의미 영역과 관련해서 기초 개념이 발달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물건을 이렇게 부른다는 걸 알게 되면서 아이는 물건이나 주변의 모든 것에 어떤 뜻, 개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밖에 춥다, 모자 쓰고 가자고 하면 춥다라는 건 모자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춥다가 어떤 개념이 있는지를 아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에 대한 개념을 익혀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일상에서 짧게 다양한 말을 들려주어야 해요. 엄마가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요. 엄마 청소하네. 엄마는 책 볼 거야. 엄마 지금 이지 양말 접고 있지요? 착착.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일상에서 명사와 동사를 들려주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제 아들이 이 걸음마 시기였을 때 진짜 피곤했거든요. 저 이지쌤의 경우에는 직장맘이다 보니 말을 들려줄 시간이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오면 집에 왔다가 아니라 3시간만 더 수업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집에 들어와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은 그때는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도 이 시기가 언어 발달에 있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가며 언어 자극을 많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개념들을 일상에서 다 배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내용의 책을 자주 보여주시면서 그 책 속에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아이가 익히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지쌤, 그럼 애가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어야 되니까 영상으로 학습하면서 보여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 절대 24개월 이전에는 미디어가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습니다. 아무리 언어 자극 영상이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시기까지는 절대 영상이 직접 하는 사람을 따라올 수 없어요. 많은 연구 자료들을 보면 24개월 미만의 아이에게 미디어 시청에 대해 긍정적인 연구는 많지 않고 반대로 부정적인 연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영상 시청은 이 시기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권고드려요. 세 번째는 구문 영역입니다. 구문 영역은 문법과 관련된 영역이에요. 언어의 정석 1편에서는 구문 영역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때는 아이가 문법적 능력이 발달하기에는 아직 어린 시기이기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이 2탄에서는 드디어 아이가 구문 영역도 발달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걸음마기 시기가 중요해요. 이 시기 아이들은 단어의 수가 늘죠. 그리고 24개월이 다 되어갈 때쯤에는 단어 2개를 붙여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치즈, 엄마 먹어, 신발 신자. 이렇게 단어가 2개가 붙어서 표현을 하게 되어요. 2개가 붙는다는 건 아이가 문법적인 지식이 머리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단어 수가 늘기 시작하면 이렇게 단어 2개를 붙여서 말을 많이 들려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끼울까? 트럭도 갈까? 같이 먹자. 엄마도 넣을래. 이런 식으로 아이랑 노는 상황에서 2단어 문장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단어 2개 붙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단어냐에 따라 그 레벨이 다르거든요.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막 이런 식으로 문장 성분이 나뉘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알면 너무 머리 아프니까 아이가 평상시 관찰을 했을 때 주로 쓰고 아이가 주로 보는 단어와 주로 행동하는 그 동사 단어들, 이거 2개를 붙여서 자주 들려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4번째 영역은 저 이지쌤이 가장 사랑하는 활용 영역인데요. 활용 영역은 나와 상대방을 또 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측면이에요.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쉽게 말해
눈치를 챙기고 감정, 공감 등 사회성과 관련이 높은 영역이죠. 12개월이 지난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말로 완전하게 표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스처를 많이 쓰는 특징을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 표현을 더 정확하게 하려는 노력인 거죠. 그래서 이 시기의 부모는 아이에게 말을 할 때 말을 하면서 제스처도 같이 보여주시면 좋아요. 제스처는 이런 손짓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 그리고 몸의 자세 등도 포함됩니다. 사랑스러울 때는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봐주시고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엄한 표정을 지어주세요. 아이가 보이는 제스처의 양이 추후 언어 능력을 예측하는 지표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초기 걸음마 시기 때는 아이가 이 단어와 제스처를 함께 같이 많이 쓸 수 있도록 어른들도 제스처를 많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16개월이 넘어가면서 아이는 어른과 말로 아주 간단하게 주고받기를 할 수 있어요. 놀이 시간이나 밥 먹을 때 이렇게 일상에서 아기가 말하고 또 엄마가 대답을 하고 또 엄마가 말하면 아이가 대답하고 이런 형태의 주고받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화용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그 단어가 가지는 의도가 다양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단어의 수가 늘기도 하지만 아이가 소통을 하는 이유가 다양해진다는 건데요. 아주 초반에는 우리 아이들이 주로 뭘 요구하기 위해서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걸음마기 시기가 되면 뭘 요구할 때 외에도 뭔가를 거부하기 위해, 대답하기 위해, 또 누군가를 부르기 위해, 인사를 하기 위해, 또 상대방에게 빨리 대답을 듣기 위해 등등 다양한 이유로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이의 단어 수가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말을 쓰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직 엄마밖에 못하더라도 엄마를 부르기 위해서 엄마 하고 또 뭘 달라고, 즉 요구하기 위해서 엄마 하고 또 싫어서 엄마 하고 이렇게 다양한 의도로 말을 쓰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렇게 4가지 영역이 골고루 발달하게 되면 이 시기 아이의 놀이 발달에도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누르거나 밀거나 정도였던 놀이가 여러 가지 단계로 레벨업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를 이렇게 잘 보냈을 때 보다 다양하고 사람스러워진 우리 아이의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지 아이. 네, 오늘 영상은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언어 발달 특성을 말씀드리는 언어의 정석 2편이었어요. 역시나 2편도 집에서 간단하게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뒤에 보여드릴게요. 만약 체크를 하면서 네보다 아니오가 더 많다면 언어 발달에 대한 상담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 이지쌤은 다음 3편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